여러분 안녕하세요. 류민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1년 내년 한 해 2024년 유치원 임용고시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임용고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드리는 날입니다. 와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임용고시 전략은 앞글자를 따서 스쿼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운동인 스쿼트하고는 좀 다르죠? 스쿼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합격할 때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학습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 질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특히나 요즘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쓰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쓰기를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서 몸에 익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이용을 할지, 예년과 좀 다른 점들이 좀 있거든요. 올해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제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줌 강의를 통해서 우선 실강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녹화된 강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강과 녹화된 강의 하이브리드된 형태의 강의로 진행을 좀 해드릴 것이고, 보통 이제 교육과정을 위해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론반, 그다음에 3, 4월에 강론반, 5, 6월에 기출문제를 좀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에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출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격을 위한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반 등으로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1차 끝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걸쳐서 2차에 관련되어 있는 구술과 수업 실현에 관련된 것들도 하게 되고요. 물론 잠시 후에 논술에 관련된 것들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교육과정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문서를 자체를 내기도 하고요. 이 교육과정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다양한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등을 시험 문제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 키 등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다양한 교육부 자료 등을 검증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되고 정확한 이론 등이 담겨져 있는 문서들, 요약된 그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개인의 지식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노력은 1년에 걸쳐서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요.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이거는 실강도 마찬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녹화된 강의뿐만 아니라 숙제로 내어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해 나가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한번 수업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 위주로 해서 공부할 것보다는 요즘 시험 경향에 맞춰서 전반적인 맥락, 어법, 유아교육학적인 어법,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관건이 되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써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맥락, 어법, 어휘, 그리고 이론, 용어, 그다음에 문장의 형태 등이 충분히 자기화되어 있는 과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암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알기 위한 과정으로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20몇 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 유치원 임용고시의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암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외운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장이나 그림, 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정확한 관점에 비추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분석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요새 서술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부분, 답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표현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글쓰기, 논술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주어수로 호응관계,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 비춰서 한 문장 안에 한 생각을 담음으로써 응집성을,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 그다음에 여러 문장 간에서 강화해서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TES, 테스, 토픽과 예시와 보완문을 정확하게 갖춰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육과정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나아가서 구술도 그렇고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비추어서 정확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의 요소 안에 하나의 문단 안에 정확하게 응집되어서 표현해낼 수 있고 일관된 맥락을 가져갈 수 있는 문단 구조,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명료성, 일관성, 응집성을 갖춰가는 그런 글쓰기, 답안 작성 요령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술, 서술형 진술, 구술 면접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험에서는 논술과 교육과정의 경계가 없고, 그 다음에 논술과 구술 간의 경계가 없고,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실현 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과정으로 올 한 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년의 연간 커리큘럼을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플래너. 그래서 올해는 에어클래스와 협업을 하면서 2달에 한 번 혹은 월별로 이런 자기 점검 과정들도 조금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어클래스 홍보팀과 관리팀에서 제안들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의 자기 관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주간 시간 동안에 꼭 반나절 정도는 수험생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압박감을 좀 벗어나서 토닥토닥 자기 시간 가져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 주를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의 시간 관리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플래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래너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는 그냥 잠자리에 드시는 것보다 노트를 다시 점검해 나가는,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노트를 점검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세운 목표에 별점 주기,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별점도 좋은데 공부한 거에 비추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빨간색, 신호등이죠.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면 노란색, 내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초록색을 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한번 붙여졌다 그래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여러 번 들춰보면서 이런 것들의 색깔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반성하게 되고요.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시간 관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게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쭉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수험생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꾸준하게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험 생활 중에 한 번의 슬럼프를 겪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고요. 한 번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수업 시간 안에서 강의 시간에 해드리는 다양한 어떤 조언들을 되씹어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기 발전의 과정으로 이렇게 삼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저의 계획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대비 합격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교육과정 파트, 서술형 대비, 그 다음에 논술과 구술 파트.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육과정 파트는 1, 2월에 교육과정 개론반, 기특한 누리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루누리 유아교육 개론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대로 책으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업로드를 해놔드렸거나 혹은 해놔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루누리 유아교육 개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읽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아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3, 4월에는 유아교육과정 강론반, 다시 말해서 신의사 예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십니다. 근데 올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올해 강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녹화된 강의와 그 다음에 실강 버전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나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좌로 공부하시는 시간은 특히 1, 2, 3, 4, 5, 6, 7, 8 계획은 9, 10월까지도 원래 제시되었던 일주일 주 6 교육과정 주 6시간 그 다음에 논술 3시간에 아니라 교육과정은 더블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배의 시간을. 왜냐하면 반은 교육과정 파트로 실강으로 반은 녹화된 강의를 보는. 그래서 실제로는 1.5배 정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대의 시험이 설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한 내용에 비춰서 문제 출제 양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숙제를 제가 부여해드리고 그 숙제를 이제 예전에는 마니또 카페라고 다음 카페에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에어클래스의 게시판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좌 내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안내해드리고 숙제를 점검해가는 과정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3, 4월을 보낼 거고요. 5, 6월이 아주 강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그동안 쭉 해왔던 걸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새로 책을 내지는 않고요. 올해 시험 문제로 냈던 것을 더 추가해서 나왔던 것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역시 개론반에서 녹화된 강의를 했던 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출문제반에서 실강 영역으로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강론반에서 녹화된 강의로 보신 건 실강반에서 라이브 강좌반에서 역시 분석을 같이 해서 보아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완해서 1, 2, 3, 4, 5, 6 사이의 전 영역을 라이브와 녹화된 강의로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강의, 그러니까 2023학년도를 할 때도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해주셨던 게 바로 이 7, 8월의 기본 문제반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기본 문제반이라기보다는 문제 분석 에 해당되는 형태의 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그걸 사실은 그 배웠다고 해서 몸에 탁 달라붙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 연습이 요 9, 10월에 실전 적중 모의고사 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쭉 수업 실현 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아마 제공이 될 거고요. 포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올해도 요청들이 많으셔서 아예 이거를 연간 1년의 강좌로 풀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의 강좌로 풀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1년 동안 네, 강좌로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달, 2달로도 아마 에어클래스 측에서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에어클래스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어쨌든 1년 동안 해 나가면서 이 내용들이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논술에 관련된 부분, 올해도 훤히 알면서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는 토픽과 예시와 보안문, 그래서 TES라고 하는 형태로 쓰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는 논술의 반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논술과 구술 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 이름을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모의고사반, 그리고 구술 면접 대비라고 하는데 이 구술 면접 대비는 이 여기 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겠고요.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그 개별적으로 함께 지도를 해드리는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문장과 단락의 이해, 초급반에서는 단락과 출제 형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급반에서부터 올해는 기출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좀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됩니다. 중급반, 기출적응 1단계, 그 다음에 고급반 2단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채점 기준표, 루브릭이라고 불리워지는 채점 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하실 월별 강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월의 개론반의 경우는 철학과 놀이 그리고 부모교육론과 교사론으로 8주가 채워집니다. 라이브로 하게 되겠고요. 이 시간 동안에 레코드된 강의로는 이렇게 발달심리, 관찰평가, 유아교육과정을 레코드된 강의로 주차별로 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1.5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 4월 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로는 신체운동 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라이브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보면서 다음으로 B파트에서는 레코드된 강의로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1, 2월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소화하시느냐를 보고 처음부터 풀어서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보시게 할지 아니면 진도를 안내해 드리면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 드릴지는 그때 가서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5, 6월과 7, 8, 9, 10을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5, 6월에는 기출반, 레코드된 강의로는 이미 앞서서 다뤘던 1, 2, 3, 4월에서 라이브로 다뤘던 강의들을 레코드된 강의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별로 철학사상,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레코드된 강의를 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강의로는 앞에서 레코드된 강의로 봤었던 발달심리, 관찰평가, 유아교육과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면서 1, 2, 3, 4월에 공부하셨던 기본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5, 6월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합격의 70, 80%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해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 8월에도 역시 라이브와 레코드, 올해 진행이 되었던 레코드와 더불어서 새로운 라이브 형태의 강의,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드릴 생각이고요. 9, 10월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지를 봐서 레코드된 강의의 내용들을 조금 분량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8회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분량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제공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저희의 그 문풀 강의의 핵심은 앞에서 1월에서부터 6월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제가 문제를 풀이하고 문제에 덧붙여서 숙제로 내드리는 지도해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후에 라이브 강의를 수강을 하시든 아니면 그 라이브된 강의를 레코드 강의로 보시든, 기존에 레코드된 거 말고요. 레코드된 강의로 보시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든 분들의 답을 보아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답 진술의 문제점, 그다음에 문제 파악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반의 핵심은 채점 기준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채점 기준을 통해서 둘 다 똑같이 문제 통합형, 영역 통합형이긴 하지만 채점 기준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또 어느 정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그런 강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쭉 공부해 나가시면 그러면 문제풀이에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업 실현반. 이건 연중으로 올해 에어클래스틱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1차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교육과정 파트 A형, B형에서 사례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 수업 실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유아들이 나타낼 수 있는, 혹은 교사 간의 대화로 교사의 고민거리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1차에서는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2차에서 놀이를 이해하고 놀이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과정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1년 연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에 올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내용이 업로드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업 실현에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수업 실현반은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유아들을 이해하고 유아들의 삶을, 유아들의 놀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에피소드 구성. 두 번째는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 신의사 예제에 비추어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이거는 거의 1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 건지, 그거는 이제 1차에서 다뤄지는 이론들이 실제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론에 비춰서 교육과정 지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간 자원, 시간 자원 등이 교육과정 이론에 비춰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 그것이 신의사 예자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특히 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과 과학적 합리성의 바탕을 두어서 어떻게 구성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마도 이거는 한국 시간 토요일 날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토요일 날 오전 시간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4단계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면, 수업 참여를 하시든 동영상 시청을 하시든 기존에 있었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더불어 수업 참여를 통해서 라이브 강의를 보시든, 라이브된 강의를 또 녹화된 강의로 공부를 하시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확인학습, 숙제 게시판, 특히 올해는 에어클래스에 제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자료실을 통해서 숙제를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A가 있는데요. Q를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answer를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방법을 나중에 개강을 하게 되면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서답형과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저희 강의는 계속해서 올려져 있고 확인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수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보고 정리하실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보시고, 이동 중에도 찾아가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 뭐였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논술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논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월에는 논술 시험에 대한 이해, 논술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장 쓰기에 대한 이해, 단락에 대한 이해,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논술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글쓰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편안하게 그냥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다시 말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2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1시간, 이렇게 해서 논술 기초반, 또 논술반도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급반의 경우는 시험에서 채점 기준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식면에서 명료성에 대한 이해, 일관성에 대한 이해, 응집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1, 2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단순히 그냥 쓰기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 논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드리고 분석해 하도록 하면서 논술과 구술의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4월 7주차 때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진술하는 연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급반 역시 이제 기출문제가 좀 더 분석이 되고, 논술 유형들도 나누어서 3유형과 4유형 정도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기본적인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6월까지 이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7, 8월에는 구술에 대한 분석 대신에 집중적으로 요즘 시험 문제에 비추어서 문제 분석과 진술하는 연습을 충실하게 수업 시간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숙제가 제시가 되는 과정이고요. 모든 논술의 과정에서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변형된 것에 대한 답을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픽과 예시와 그 다음에 보완문, 서포팅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논술과 구술, 교육과정 학습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글쓰기를 연습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아울러서 1년에 연간 패키지를 많이들 권해드리는데요. 연간 패키지는 시험 성격의 변화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연간 패키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논술과 교육과정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1차의 관점들, 그 다음에 2차에서 논술과 구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수업 실현의 경계가 없어져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차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특히 1차와 2차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1차 예시와 발문이 2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연간 패키지를 구성을 했고요. 나아가서 교육과정상의 이론과 실천적 지식이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술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식기술, 태도 가치의 내면화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간 패키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개론반의 개강은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7시,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서 강의를 듣고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계속 녹화가 돼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역시 금요일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은 1시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수업 실험반이 토요일 날 한 30분 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가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에어클래스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상에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채팅을 저희는 주로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좌는 채팅된 내용까지 해서 녹화본은 새로 편집해서 요 지금 보여지는 줌 말고 이렇게 편집된 형태의 것으로 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뭐 설명회나 뭐 이런 거야 강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직접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진행되는 강좌의 참 면목을 알 수 있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에어클래스 측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도 문의하셔도 굉장히 그 안내해 주신 분들이 자세하게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설명회의 내용들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